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. 일단 그 금리 인상이 0.25%가 올라갔죠. 근데 앞으로는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이제 머지 않았다.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3개월 전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날에서 3개월 전부터 바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CPI 지수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,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,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, 12일 전에는 이제 2월 기준금리가 0.25% 인상 가능성 99.2%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이미 레포트가 많이 나왔던 시절이었고, 실질적으로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것은 한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왜 오늘은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동결 또는 하락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, 가장 큰 논리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권 금리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항상 2년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준금리는 여기를 이렇게 따라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항상 2년물 채권 금리가 더 높았던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4.5%로 인상이 된 뒤에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횡보 또는 하락을 할 것이다. 올려도 많이 올려도 0.25만 올라갈 것이다. 이거는 0.25라는 것은 기존에 강력한 이제 규제를 하고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그 엄포에 대한 어떤 그 명분과 좀 자기 체면을 차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실업 실업률, 요게 포인트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PI 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주춤한다, 실업률이 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좀 횡보를 하거나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거나, 또는 이제 CPI 지수가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2에서 3%대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.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인하가 계속돼서 다시 횡보를 치는 순간 그때는 단기 고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과거 이제 몇십 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다를 게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항상 고통이 오고 힘든 시간이 오면은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이번엔 다르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. 기존에 뭐 리만 브라더스 때도 그렇고 뭐 유럽 경제 위기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, 주식에 대한 철학, 투자에 대한 철학, 그 마인드를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어디서 사라, 어디서 팔라, 이런 분석이 좋다. 지금은 어, 더 이상 수량을 늘려야 돼.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 철학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정립을 시켜드리고, 그 백그라운드의 정립을 대외적인 악재와 힘듦 속에서 제가 어,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도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, 제가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 0.5%가 오르고 실업률이, 아니 0.5%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급락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막 자신 있게 했는데 쪽팔리면은 유튜버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쨌건 좀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요. 어, 요 모습이 지금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횡보 이후 하락이었고요. 횡보를 하더라도 한 1회 정도 횡보를 했고, 지금 일단은 신흥국이나 한국도 포함해가지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유지 기조를 보일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지만 하더라도, 최근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. 유지만 하더라도 그것도 강력한 긴축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중국 포함해서 지금 부동산 자체가 매우 이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은 상당한 그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정도로 눈치를 계속 볼 것이고, 이미 환율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. 그래서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개파락으로 떨어졌습니다. 개파락 떨어졌기 때문에
요것도 또 의미 있는 가격이고 일단 제가 선을 그어는 1,200원부터 1,170원 요 사이 구간으로 떨어지면은 제 2의 또 상승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었던 6개월, 3개월 전보다 미래의 3개월, 6개월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. 좀 더 밝을 것이다.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수량을 늘려나갈 것이다. 지금 내가 2%, 3% 올라간다고 해서 조금 내가 내려 떨어지면 사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질 정도로 내가 현금 자금을 많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면은 심리적인 다짐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저점 매수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향후에 복수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건 뭐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겠지만 CPI 지수는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고 실업률, 실업수당 청구건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.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의 힘든 이 상황은 대부분 장치 산업을 하고 있는 산업들의 6개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그 무역 지수도 역대 최대 적자 폭을 보여줬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완만화 된다면은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그거는 계속적인 금리 인하와 금리 유지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점 꼭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